전국의 자동차 검사 전문인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자동차 검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역량 평가를 주제로 2024년의 성과와 반성, 2025년 달라진 자동차 검사 역량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놓치는 결함과 올바른 검사 루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자동차 검사 2023년 96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부상자를 줄였습니다. 사고 감소로 5,907억 원의 사회적 편익과 배출가스,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1조 4천억 원의 환경 개선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매일의 자동차 검사가 우리 모두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검사할 때마다 여러분은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 검사 역량평가는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잠재적 결함을 정확히 발견하는 안목을 키웁니다. 이 제도는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줄이고 예방 가능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검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이 변화에 모두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2024년 자동차 검사 역량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2024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민간검사소의 결함평가 결과입니다. 민간검사소의 결함 발견율은 2019년 60.20%에서 2024년 80.02%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6년간 무려 19.82%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매년 설정된 목표치에 실제 결함 발견율이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의 경우 목표인 86.65%에 비해 6.63%포인트 부족한 80.0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도입한 과정평가 결과로 2021년 52.86%에서 2024년 80.4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과정평가가 60.24%에서 80.40%로 20.16%포인트나 급증한 것이 주목됩니다. 이는 결함 발견율의 상승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로 민간검사소의 검사 과정과 절차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과정평가 점수가 결함 발견율보다 크게 낮았으나 2024년에는 과정평가와 결함 발견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 절차의 질적 향상이 실제 결함 발견 역량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올해 발견율 목표는 88.09%로 작년보다 1.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수치입니다. 민간검사소 과정평가 확인율 중 전자장치 진단기 검사 항목에서 88.95%로 매우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체 검사 항목은 68.66%로 중간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31.34%의 개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보전원 보호구 착용 항목으로 달성률이 47.89%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검사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이면서 동시에 중대한 결함 발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간검사소는 이 두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간검사소의 고전원 보호구 착용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착용률을 보인 장갑 항목조차 43.66%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치마, 절연화, 보안경, 매트 항목으로 장갑보다도 더 낮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전원 차량의 급증으로 절연정 측정이 일상화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실태입니다. 고전원 차량의 절연정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검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보호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민간검사소의 오발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발견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 17건, 2024년 13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주요 오발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빈번한 오발견은 경운기 음색음질 부적합으로 4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운기 작동이 안 되는 것은 확인했으나 코드를 잘못 입력한 사례입니다. 또한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과 운행 기록 장치 미설치가 각각 2건씩 발견되었는데 이는 설치 여부는 확인했으나 실제 설치 여부나 적합성 판단에서 실수한 경우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후미 등 점등 작동 상태, 좌석 안전대 탈거, 충전 접속부, 절연 상태 불량 항목으로 이러한 결함들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법령 숙지 부족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오발견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점검 항목에서의 실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25년 자동차 검사 역량 평가 내용을 알아보는 2025년 비트 무엇이 달라졌나 시간입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 역량 평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단 검사소의 경우 평가 개수가 기존 18개에서 20개로 증가했으며 결함 평가는 14개에서 16개로 과정 평가는 4개로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이는 결함 발견에 대한 평가 항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이 그룹의 변화입니다. 민간검사소 대상이 기존 250개소에서 500개소로 2배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 개수도 10개에서 5개로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결함 평가는 8개에서 4개로, 과정 평가는 2개에서 1개로 감소했습니다. 더 많은 민간 검사소를 대상으로 하되 핵심 평가 항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검사 역량 평가 중 과정 평가 세부 내용입니다. 과정 평가는 검사원들이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일성 평가에서는 차대 번호를 올바르게 확인했는지를 검증하며 유관 검사에서는 피트에서 하체 검사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전자장치 진단기로 각종 센서를 진단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전자제어장치 진단기 의무 사용 관련한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전자장치 진단을 생략하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절연 저항을 측정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측정에 필요한 장비 착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어 검사원의 안전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기법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전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평가하는데 배기관 부식 등 배출가스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행 불가능한 검사를 생략하고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의 경우 설치 여부를 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층 인터뷰는 작년보다 10건 증가하여 50건으로 확대 시행되며 1회 평가한 검사소 중 발견률이 저조한 검사소와 특정 검사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심층 인터뷰에 주목할 만한 점은 그래프를 보시면 인터뷰 대상 그룹의 경우 인터뷰 시점 이전에는 결함 발견률이 0%에 가까웠으나 인터뷰 직후 결함 발견률이 82.02%로 급격히 상승했고 결함 발견률이 78.57%로 다소 하락했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심층 인터뷰 자체로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과 후속 행정처분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검사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자주 놓치는 결함 집중 조명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차량의 내부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바로 차량 좌석 안전띠 부착 상태와 좌석 안전띠 탈거입니다. 이는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좌석 안전띠 부착 상태 결함은 단 20%만 발견되고 좌석 안전띠가 아예 탈거된 결함조차 50%만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 시 좌석 안전띠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착용자 대비 무려 8.8배나 높습니다. 이처럼 좌석 안전띠는 생사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검사원 여러분, 자동차 점검 시 좌석 안전띠 설치 여부와 정상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좌석 안전띠 점검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계기판과 진단기 화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환경과 차량 성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입니다. 정답은
산소 센서 불량입니다. 놀랍게도 이 중요한 결함의 발견율은 단 33.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소 센서는 엔진으로 공급되는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측정하여 최적의 연소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산소 센서가 불량이면 연비 저하는 물론 배출가스 증가로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차량 성능도 크게 저하됩니다. 배출가스 검사 전 산소 센서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기판의 경고등뿐만 아니라 우측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단기를 통해 정확한 결함 코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산소 센서 결함을 수리한 후 재검 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경과 차량 성능 모두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차량 하부 사진, 무엇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주행 중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판스프링 절손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치명적인 결함의 발견율은 48.39%에 불과합니다. 즉, 절반 이상의 판스프링 절손 결함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스프링은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부품으로 절손된 판스프링 조각이 도로 위에 튀어나오거나 이탈되면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 또는 파손될 수 있습니다. 검사원 여러분, 하체 검사 시 판스프링의 상태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이 슬거나 균열이 있는 부분, 비정상적인 처짐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정답은 휠 및 타이어 돌출로. 이 위험한 결함의 발견율이 겨우 52.38%에 불과하다는 사실, 매우 충격적입니다. 휠과 타이어가 팬더 밖으로 돌출된 상태는 단순한 외관 문제가 아닌 심각한 안전 위협입니다. 도로의 연석이나 방지턱, 공사장 구조물과 직접 접촉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휠 손상과 타이어 사이드월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검사소에서 이러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단순히 검사 접수를 거부하며 구두로만 안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함 차량이 수리 없이 도로로 돌아가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안내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 뿐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여러분의 엄격한 검사와 명확한 부적합 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부르는 습관과 결함을 발견하는 루틴에 대해 검사원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일부 항목에서 결함이 있어도 적합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있죠. 결함이 있는데도 그냥 적합 주는 경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적합 한 번 잘못 주면 하루가 피곤해져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요. 타이어 마모가 기준치에 간당간당하거나 dimmer 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상은 부적합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판정하면요. 바로 검사지 줄 때부터 민원 들어옵니다. 왜 부적합 줬냐? 기업 검사소는 통과시켰다. 부적합 이유 설명하다 보면 시간 뺏기고 감정 소모되고 하루가 끝장나요. 그럼 그런 민원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시는 건가요? 완화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까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으면 그냥 적합 주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대로 했다가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건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알죠? 저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사 기준은 있는데 검사원을 보호해주는 기준은 없어요. 실제로 기준대로 했다가 고객이 항의하면 좀 묘하게 하지 그랬냐고 해요. 그럼 다음부터는요. 알아서 적당히 해요. 적당히. 최근 검사소 현장에서 접수를 아예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딱 보면 걸리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요. 휠이 튀어나왔거나 3열 좌석이 없거나 이런 건 뭐보나 많아 부적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검사에 접수하면 제 발등을 제가 찍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고객이 몰라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부적합 내잖아요. 무조건 항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시간 싸움이에요. 어디 기준이 그렇냐, 다른 데서는 된다더라 시작되면 다른 예약 밀리고 내 퇴근 시간 끝나고. 그럼 아예 검사 전에 차를 돌려보내시나요? 맞아요. 그냥 말하죠. 휠 튀어나왔네요. 이거 수리하고 다시 오세요. 이 상태로는 검사 안 돼요. 그러면 민원도 없고 제 일도 안 늘어나요. 검사소가 민원 처리소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기준을 알면서도 적합을 주는 사례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차량 등록증 보니까 충청도 차량인데 그냥 현장 접수하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출장 왔다가 검사 기간 지나서 급히 들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건가요? 있었죠. 번호등이 나가 있었고 타이어 마모도 심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기준대로라면 부적합이에요. 근데 이걸 부적합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호등이야 수리 후 사진 찍어서 재검이 가능하지만 타이어는 보관해둔 상황이라 그분 다시 충청도 내려가셨다가 재방문해야 해요. 왕복 4-5시간 거리죠. 그래서 적합을 주신 건가요? 네. 그냥 구두로만 안내드렸어요. 이거 조만간 꼭 수리하세요 하고. 제도적으로는 제가 틀린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거예요. 딱 봐도 성실한 분이고 일정도 빠듯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뉴얼대로만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이잖아요. 다음은 발견하는 루틴을 위해 준비의 달인으로 불리는 검사원님을 만나봤습니다. 검사원님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은 최신 개정 사항이 있는지 자주 확인해요. 작게는 문구 하나가 바뀌어도 실제 검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해야 합니다.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변 검사원들에게 물어봐서 반드시 해결하고요. 법령 체크뿐만 아니라 장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비가 조금이라도 오작동하면 검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전자장치 진단기 업데이트는 최대한 자주 하려고 하고 매일 아침 검사 전 검사 기기들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꼭 확인합니다. 차량마다 검사 포인트가 다를 텐데 이에 대한 노하우도 있으신가요? 자동차 등록증을 바탕으로 차종, 연식, 튜닝 이력, 재원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요. 전기차라면 저연저항 측정이 중요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하체 부식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원님의 발견하는 루틴은 무엇일까요? 검사할 때 진행 중 점검을 습관화하면 놓치는 결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진행 중 점검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검사를 진행하면서 항목 완료 여부를 무조건 기록합니다. 수기로 메모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항목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하체, 브레이크 계통, 등화 장치는 육안으로 한번, 기기로 한번 이중 확인합니다. 기계만 믿거나 육안만 믿으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검사원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검사는 바빠도 꼭 해야 할 검사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크, 확인, 기록하는 흐름을 매 검사마다 반복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현장의 우수 검사원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검사소의 결함 발견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이유는 이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원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히 실행하는 검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5빅2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